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최정상 부근 탐방로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운데 첫 단풍은 다음 달 초에 나타날 전망입니다. 올해 9월까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설악산 전체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은 지난해 9월 30일 기록한 것보다 늦어진 10월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설악산의 80%가 붉게 물드는 단풍의 절정은 다음 달 20일쯤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달 초 오대산과 치악산의 경우 단풍의 시작은 각각 10월 4일과 9일, 절정은 17일과 23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성인 야간 응급실 진료를 재개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에 휴직 의사 1명이 복귀하면서 응급실 전담 의사가 4명으로 늘어 주말과 공휴일에만 성인 야간 진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대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환자 분산 대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19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지대로 유명한 태백에서도 높은 산골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상수관 연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0여 세대가 사는 이 마을은 태백에서 유일하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곳입니다. 샘물 막아서 먹었는데 그것도 수질 검사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수도가 들어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태백시 소도동 현리정수장. 1975년 지어져 올해로 50년째 하루 3,000톤의 상수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태백시는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하루에 공급하는 상수도량은 22,000톤. 태백시는 이곳 광동댐에서 하루 필요량의 75%가량인 17,000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대신 물값으로 연간 26억 원을 수자원 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지대라는 지형적 특성상 물을 상류로 올려주는 가압장 37곳을 운영하고 있고 상수관 교체나 신설까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구가 13만 명대였던 1980년대 깔린 상하수도망을 3만 명대인 현재에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설치되었던 관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유지 보수비는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는 주민분들이 줄어들음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적자폭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도요금은 19년째 제자리여서 연간 2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백시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백시의 상하수도 요금과 요금 현실화율은 도내 최하위 수준으로 공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회도 개최했고 의원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태백시는 내년부터 3년간 상수도는 톤당 23.7%인 226원, 하수도는 179%인 391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마무리되는 3년 뒤에도 연간 180억 원가량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현실화율 개선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양구 수입천댐 신설은 워낙 반발이 커서 일단 환경부가 우선 건립 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찬성하는 주민들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댐 건설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올해 7월 환경부가 발표한 양구 방산면 수입천댐 조성 예정지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발표될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공감대를 먼저 만들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천댐은
환경 영향평가를 비롯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기도 늦춰지게 됩니다. 환경부는 주민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최근 들어 변수가 생겼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댐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찬성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해 생계를 이어왔는데 지난 2017년 인근에 포사격장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침체됐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만 해준다면 이주하겠다는 겁니다. 상권, 땅값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땅 공사 준다 해도 안 가져간다는데요. 하지만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두타현 생태계와 농경지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보상을 이유로 댐 건설을 찬성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방산 면민이 1,180명이 되는데 그중에 40~50명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나머지 1,100명이 넘는 우리 방산 면민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들은 댐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을 만나 찬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일단 제외된 양구댐 건설 계획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에서 베트남의 불화와 민화, 판화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베트남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등의 내용을 표현한 불교 판화와 장수와 부귀영화를 바라는 민화 판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2017년부터 베트남에서 작품 수집 활동을 펼쳐온 박물관 측은 현지에서는 포교의 수단으로 불화를 다룬 판화가 일찍부터 발전했고 이를 위한 인쇄용 목판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요청을 받고 6개월간 재수사를 이어간 결과 운전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지난해 10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은 2달 뒤인 12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조사 끝에 1차 결론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추가 감정 결과 등이 나오는 만큼 자료를 좀 더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운전자와 유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2일입니다. 강원경찰청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내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주 동안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도의 최근 3년간 10월 평균 통행량은 664만 6천 대로 피서철인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월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월과 11월이 각각 16.7명으로 1년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혼잡 지역의 순찰과 단속은 물론 전광판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원 도내 6개 시군에 산부인과가 없고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국 전체 228개 시군구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23곳으로 강원도에는 고성, 양양, 정선, 평창, 횡성, 화천 등 6곳이 해당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출생아 수가 급감했고 지역별로는 정선 37.7%, 평창 36.1% 등 대부분 30% 이상 줄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